네,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흐린 날씨인데요. 오늘 맑게 개겠다. 많이 덥겠다. 이런 예보가 나왔습니다. 현재 기온은 25도고요. 낮 최고 33도가 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낮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부당함을 알리고 강행 처리 저지에 나서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실제 법안 처리는 아마 내일쯤 되지 않을까 관측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늘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와 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청문회를 엽니다. 자, 이 자리에 이 대한축구협회장인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두 사람이 나오면 무슨 발언을 할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뉴스가 여러분들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킬 것입니다. 국내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만큼 폭락했는데요. 정책 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책임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이 점을 한국일보가 사설을 통해 질타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투자 우려와 전쟁, 중국 반도체 성장 등 복합 요인이 작용됐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 변동성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출시를 밀어붙인 당국자는 사과도 없이 외부 탓만하고 금융 당국도 이제야 예탁금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뒷북 대응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데요. 1,500만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인정과 함께 시장을 진정시킬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선대인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주가가 9천을 넘어 만을 향할 때 위기다. 이게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간 폭락세가 이어진다라면서 그때부터 경고했던 분입니다. 선대인 소장.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 제기를 공소 기각할 수 있도록 공소 기각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위법한 수사와 기소를 통제하도록 한 장치라며 공소 취소와는 전혀 다른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법원이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바득바득 우겨대고 있습니다. 대검도 기준이 모호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당연하죠. 검찰은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이상합니다.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내일쯤 부결, 표결을 할 것 같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핵심은 보완 수사권 존폐를 넘어 수사기관과 공소청이 사건 초기부터 증거와 수사 방향을 교차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와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협력, 견제 체계를 만드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0월에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은 인력과 직제, 처우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현직 검사들에게 전화로 영입을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올 검사들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네요. 청장 후보 추천위도 꾸리지 못했고 자체 수사망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10월부터 시작인데 검찰의 간판만 바꾸는 개혁에 그치지 않으려면
조직과 인력을 서둘러 갖추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촘촘히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2달 남겨놓고 한다는 것이 좀 너무 염려가 됩니다. 자, 그래요.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장마철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영남과 호남의 가뭄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형산강 수위가 낮아져서 바닷물이 취수장까지 역류하면서 수돗물에서 짠맛이 난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포항시는 형산강 취수를 중단하고 임하댐과 영천댐 물로 대체했지만 이들 때문에 저수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경남 밀양의 일부 저수지는 사실상 고갈됐고 전남 장성댐도 농업용 용수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뚜렷한 비 예보가 없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 40도 안팎의 폭염까지 이어져서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염려가 됩니다. 비가 빨리 내렸으면 좋겠네요. 예. 자,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아침 신문까지 살펴봤고요. TV 뉴스는 어떤 이슈 다루고 있는지 TV 뉴스 리뷰 함께하죠.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기준금리를 3.6% 수준에서 다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열렸던 5번 회의 모두에서 또 케빈 워시 의장 취임 이후로도 2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보다 여전히 1%포인트 안팎 낮은 금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과 같지만 내부 분위기는 바뀌고 있습니다. 금리 결정 회의에 참석한 위원 12명 중에 9명이 동결에 표를 던진 반면 3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한 겁니다. 6월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었는데 그만큼 물가를 잡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금리를 써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워시 의장도 2% 물가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Committee remains resolute. You've heard this before, but we will deliver price stability. 시장 전문가들 70% 이상은 다음 회의가 열리는 9월에는 결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검은 화요일로 불린 어제 폭락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코스피가 오늘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 가까이 떨어진 5,663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만에 지수가 1,000포인트 넘게 빠진 겁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도 급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코스피 시장에 20분간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발동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에 이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하락폭은 12% 넘게 확대되며 장중 한때 5,3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개인 순매도가 코스피 시장에서 2조 원 넘게 나왔습니다. 신용 반대 매물이 사전적으로 청산되면서 낙폭을 키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대형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